네, 2월 21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을 시청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인사이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매일경제TV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내일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종목,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음악이 필요한 시간. 음악. 음악을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네, 맞아요. 근데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아, 그래요? 요런 음악인가요, 오늘 종목이? 뭐 다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 크고 어디 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죠. 네. 이럴 때 음악이 힐링이 뭔 소리죠? 예, 힐링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앵커님은 다룰 수 있는 악기 있으세요? 저요? 저 피아노도 좀 쳤고 플룻도 했고 바이올린도 하는데 지금은 말밖에 못해요. 네, 손은 못하고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종합적인 악기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악기 회사네요. 네,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쌉니다. 네, 보시죠. 네, 3위 악기요? 네. 유명하죠, 이 종목. 유명하죠. 저기 예술의 전당 앞에 가게 되면 또 이 악기거리 있죠. 네, 거기서도 알아주는 대표적인 회사. 국내 최대 종합 악기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는 좀 뭐 1,700원대 이러다 보니까 에이, 주가가 너무 싸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알짜 회사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과거에는 피아노 쪽의 매출이 상당히 컸는데 역전됐습니다. 기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보다 보니까 엄라이트 피아노라고 혹시 피아노 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엄라이트 피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초등학생 전까지 배웠어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태권도 했던 거랑 똑같네요. 네, 맞았습니다. 네, 엄라이트 피아노라고 하게 되면 가정용 피아노를 얘기합니다. 네. 뭐 저도 급하게 안 거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서 그랜드 피아노는 전문가용, 뭐 연주용 비싸잖아요. 이렇게 되죠. 또 하나 피아노 쪽에 주된 축을 차지하는 게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다 보니까 디지털 피아노가 꾸준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파트 같은 생활에서 할 때 보면은 헤드폰 끼고 연습한다든가 이래서 층간소음 쪽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여기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기타 쪽에 대한 변화가 매출을 또 역전을 시켜서 과거에는 피아노가 60%였는데 지금은 기타가 60%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기타가 과거에는 콜텍이라고 하는 OEM 쪽을 가져갔는데 깁슨이라는 브랜드를 또 OEM을 하다가 이쪽이 탈락되고 오히려 지금은 펜더라고 하는 쪽 잘 모르시죠? 기타 브랜드. 네. 제가 한 전기 기타를 하다 보니까 정말요? 지금도요? 지금도 7주는 압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또 체육대회 때 한번 공연도 하고 그랬었던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기타가 쇼티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이런 악기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들이 가격 저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피아노 쪽도 중국 매출 한때 중국도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또 중국 소득 수준이 커지고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거의 쏟아붓는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피아노 보급률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장성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코로나19 때는 좀 주춤했다가 다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약간 리오프닝 쪽이 아닐까. 왜냐면 또 그래야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면 쪽으로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회사를 볼 때 건물을 매각해서 부채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좋아졌고요. 이 회사를 볼 때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수환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참 수환이 좋네요, 이 회사. 그래서 지분 100%까지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열병합 발전소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면서 영업이익의 50% 가까이를 이쪽에서 나옵니다. 자회사 잘 키워서 거기서 이제 실적이 보강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은 270억 나왔습니다. 주가가 1,700원대 치고는 잘 나오고 있죠. 지금 4분기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한 30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총이 1,600억이 안 됩니다. 쌉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주가도 서서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차트가 준비가 되나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번 또 빠르게 밀렸지만은 주가는 회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뭘까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지난번에 고점이 1885원대까지 갔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고요. 약 한 2,000원대 넘어서 2,1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30원대로 아마 요 정도죠. 요 정도 부분이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위 각기를 오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리오프닝 수에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참 재밌었는데요. 목표가는 2,100원, 전고점을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1,63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잘 안 보입니다. 네. 어렵죠. 네, 어렵고 미국 시장은 힘없이 계속 밀리는데 국내 시장은 견디려고 하고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네, 그냥 버텨주면 좋습니다. 계속 그냥 감사드릴 뿐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내일은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의 분위기다 보니까 국내 시장 모멘텀 또 중국 모멘텀들 이런 걸 가지고 또 변화가 이끌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을 가로지르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계속 얼매이다가는 저희 주식 못합니다.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은 그냥 또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중반 때 이후, 그러니까 목요일 날 2월 또 금통위가 열리죠. 금리 올릴까요? 그건 모르죠. 위원님도 아니신데 그러다 보니까 금통위 결정은 개인적으로도 안 올리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데 또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지표들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모멘텀은 주 중반 이후가 좀 더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좀 긍정적이었으면 하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시장만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지친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때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4분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 시장 때문에 지쳐서 이를 애써 외면하고 계신데 시장을 애써 외면하시고 실적을 바라보셔야겠죠. 그래서 실적 흐름들 괜찮은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다 보니까 아까 KINX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죠. 이런 쪽으로 주가도 그래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지만 실적 흐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정상화와 함께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없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더 강할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를 하는 대상들이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신경 쓰자라고 하게 되면 실적 꼭 챙기셔야겠죠. 종목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는 잠시 잊고 이번 주에는 주 중반 이후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한번 집중해봐야 한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대표적으로 엔터주, 카지노 이렇게 1, 2, 3위에 자리했고요. 천연가스, 메타버스, 건설주 태양광 그리고 CBDC, 철강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G가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이 약간 0.3% 빠진 걸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빨간불인 종목들인데요. 자세하게 내일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E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0%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이런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GSE 계속 오르더라고요. 내일은 고일까 스탑일까요? 노가 아니죠. 스톱. 네. 스톱! 이런 회사는 좀 경계는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GSE 하니까 보통 GS그룹 계열사냐? 아닐, 그쪽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된 쪽의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뭐 대성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부 경남 지역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로 받아다가 어떤 유통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서부 경남이면은 뭐 어디죠?
뭐 진주 뭐 창 뭐 예 맞네요 하동 뭐 이런 데네요. 뭐 지리시간도 아니고 경남 하동이요. 경남 네. 하동 예 그렇죠. 이런 쪽과 함께 또 보다 보니까 CNG 관련돼서 그러니까 천연가스 관련된 버스 요즘 많이 돌아다니죠. 네. 그쪽에서 충전소도 한 2곳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봤었을 때 천연가스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유통가격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를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가 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또 적정하게 가격을 올렸을 때 나오는 분위기를 확인됐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테마주다. 관점 쪽에서 매매를 할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S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이런 GS와 같은 천연가스주들이 있고 또 방산주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전망은 그냥 말씀드렸듯이 연장으로 봤었을 때 테마주다. 테마주 연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했었을 때는 혹시 단기 고점에서 딱 물렸다가 또 못 빠져나올 경우가 있고 혹시나 네. 만약에 이쪽을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데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확 또 감소됐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뭐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지정적 리스크가 커질 거야라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막 매매하는 사이에 좋은 종목들, 똘똘한 종목들이 실적 좋게 발표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놓칠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쪽을 이거 전략 아닌데 아까 얘기드렸던 거 같이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 종목 더 챙기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주 그리고 방산주들은 좀 테마성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위즈윅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76%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올해 전 사업부 외형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냥 고루 하겠습니다. 쭉 고인 거예요? 쭉 고라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또 장기 횡보하다 보니까 또 나올 변화도 좀 기대가 된다는 관점들인데 여기서 봤을 때 또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던 게 그 회사네요. S증권 리포트. 네, 거기서 나왔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 CG 쪽은 VFX가 거의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가장 성장 동력이다. 저희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 신사업 관련된 쪽의 변화들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위직 스튜디오는 또 컴투스 그룹 쪽과 연관이 상당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컴투버스가 아마 상용화 되는 게 2023년도 2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본격적으로 같이 연관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2022년도 2분기도 안 왔는데요. 1년 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먼 상황이고 게다가 또 하나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 손실로 발표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도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에서 좀 많이 하락하고 횡보하다 보니까 반전의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이어가고 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파르게 전고점대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가격쯤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에 나왔던 가격대쯤 봤었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지금까지 한번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한번 좀 비중을 줄이는 자리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즈윅 스튜디오는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12월 달쯤에 이렇게 고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때가 항상 한창 막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할 때인데 이때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막 NFT, 뭐 메타버스 갈 거다, 한 번은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위즈윅 스튜디오를 뿐만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봐야죠. 앞으로 사업들이 얼마나 더 크게 벌어지는지는 이제 작년에 너무 저희가 열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실적 나온 거는 아직 요만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밸류가 좀 비싸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런 쪽에서 나는 그 단가가 저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한 30% 빠졌어. 이거를 어떻게 팔어라고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이럴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와서 중기 저항선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팔았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샀다가 어느 정도 다시 바꿔냈을 때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서 그 폭을 좀 줄여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잘못하게 되면 지금 저 고점대금까지 언제 아직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적의 보강들이 돼야 이런 지금 같은 성장주가 부각받던 시기가 좀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저 고점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차라리 좀 움직여서 내가 그러면 이게 손해액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놓고 거기서 다시 반등했을 때 정리했다가 다시 밀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총 500을 손해봤는데 그를 뭐 100만 원씩 5번으로 줄이든가 해서 좀 어느 정도 만회하든가 이렇게 하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일단 상승했을 때 실적이 확인된 후에 다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6위에 위치한 IS 동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52% 상승 마감했습니다. IS 동서가 이제 폐기물 업체로 도약 상승할 거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승했는데 내일은 고일까 스탑일까요? 고고요. 네, 도약 상승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요. 이거 주봉이나 한번 월봉 한번 볼까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죠. 네. 네, 회사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회사가 고점에서부터 작년에 IS 동서 기사를 쳐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회사가 과거에 이 회사는 유업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즉 제가 알기로는 곰 그림이 남자 화장실 가면 그 보이거든요. 예, 곰 그림이 이렇게 거기에 딱 저를 잡으면서 동서 이렇게 써 있었던 그 대표적인 회사였었는데 이거 팔고 그동안 번 돈 가지고 바꾸고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폐기물 업체 쪽으로 그 전부터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비장상장의 세안환경 그리고 또 코인텍, 인선이엔티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건설사가 폐기물을 할 때 이를 또 처리하기가 상당히 또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축으로 돼 있는데 주가만 많이 밀렸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게 이번에 리시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 이쪽으로 글로벌 펀드 쪽에 설정이 됐을 때 거기다 투자를 또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중에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연관된 흐름은 이쪽도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 밸류가 좀 더 줘도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올라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거의 원형 바닥형 패턴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또 원형 바닥형의 가장 중요한 패턴들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 흐름들만 보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전고점 영역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 동서는 이렇게 실적 개선만 확인이 된다면 더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IS 동서뿐만 아니라 폐기물 시장 쪽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은 저희가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땅이 좁다 보니까 지금 소각은 한정돼 있고요. 그러면 다 폐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폐기 같은 경우도 지금 폐기물 쪽도 저희가 보통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동네에 만약에 폐기물 업체가 딱 들어온다. 좋아할까요? 괜히 뭔가 별로 뭐 다 소각해서 나오는 연기들도 뭐 깨끗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왠지 우리 동네에는 못 지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수요는 늘어나도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또 실적 흐름들도 꾸준히 우상되는 종목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IS 동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KC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62%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흥행에 관련주들 상승했는데요. 내일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테마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일단 스탑입니다. 네. 네. 그리고 테마주의 움직임 쪽으로 보게 되면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네. 대응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은 뉴스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기념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또 나오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20억 위안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나라인데 정부에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용인을 해주네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쪽을 써라라고 또 권장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그를 통해서 지금 아마 이런 CD기 업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CD기 업체들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효과는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뭐 출금할 수 이렇게 바뀔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상화폐는 가상 지갑을 통해서만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결제를 해버리죠. 이쪽은 좀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미국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얘기들 또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나오는 분위기인데, 네. 근데 미국은 병 주고 약 주고 다 합니다. 지금 또 관련돼서 규제책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유선책도 나오다 보니까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른 쪽은 또 세금, 차익에 대한 세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는 있지만 기축통화가 디지털화로 변환되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겠죠. 하지만 CD기 업체는 수혜가 아닐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CT는 약간의 테마성이 강하다라는 입장에서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네. 그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행정명령 내리고 또 유럽에서도 디지털 유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 시장 기대해봐도 될까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행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원화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기축통화도 아닌 상황 쪽에서 디지털 원화를 발행한다고 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이나 좀 어떤 강한 변화가 나오기는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코인들이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좀 비싼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뭔가 또 우리는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개연성은 높지만 일단 선진국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걸 보고 약간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GSE 스탑 의견 주셨고요. 한화솔루션 스탑, KCT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종목들은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댓글에 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고 잘생긴 레몬 대표님, 에코프로HN 94,560원에 비중 10%입니다. 도와주세요 하셨고요. 돌보미님께서 라이프 시멘틱스 14,300원에 25% 도와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부터 보게 되면은 가격이 조금 좀 더 높지만 좋은 얘기 써주셨기 때문에 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밀려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기존의 그 증자를 받으신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증자 아니고 나왔던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 많이 밀려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요즘 많이 좀 힘들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주가 탄력성은 강하게 나오기는 조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나왔던 가격대 부분들 약 한 7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분까지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환경사업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변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립니다. 그래서 HN보다는 차라리 많이 하락했던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에 대한 변화를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쪽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살짝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죠. 이쪽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또 가격대가 좀 만 원대 14,300원이었어요. 아이고 지금 가격이 안 보이네요. 예전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고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 주가 대비해서 지금 반등에 대한 기미를 찾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가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걸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오히려 이 회복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왔던 저항대 부분을 상단부를 돌파를 못하죠. 그러면 아니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똑같이 이번에도 똑같은 상단대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원대에서 11,0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아쉽지만 손절을 하고 다른 쪽의 변화를 찾아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낙폭은 큽니다만 일단 기회를 다른 쪽으로 노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에코프로HN은 7만 원대 반등 나오면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라이프 시멘틱스는 10,000원에서 11,000원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53,800원이고요. 비중은 88%, 현재 마이너스 25%인데 이거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버틸까요? 라고 하셨어요. 88%가 아니고 8%입니다. 8%. 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마이너스 25% 정도 일단 보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 한때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나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수소 관련된 쪽 얘기가 쑥 들어가 있죠. 네. 그만큼 수소 쪽도 뭐 현대기아차 쪽의 뭐 전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주가도 좀 부진한데 여기서 만약에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도 회복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전 수준같이 그런 강한 변화가 나오기는 가장 중요한 건 수소 쪽은 그런 강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쪽은 지금 하게 되면은 약간 공공 쪽이나 운송 쪽이나 좀 대형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수소차가 뭐 전기차 다음에 뭐 수소차 관련된 쪽으로 가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매는 들어오겠죠. 하지만 지금 관점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컸던 반발매를 회복하는 관점들로 봤었을 때는 약간 이 정도 가격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됐다가 나왔던 가격대 부분 보게 되면 5만 원대는 조금 넘기 힘들 것 같고요. 한 4만 6천 원, 7천 원 정도쯤까지 한번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기존의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그에 따라서 좀 많이 또 기대감이 축소된 만큼 주가는 많이 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올라오는 가격대를 중기 저항권 쪽에서 한번 대응하시는 시각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캠트로닉스죠. 네, 이쪽도 보게 되면은 캠트로닉스는 아마 수익권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빈 공간이 나오네요. 네, 빈 공간에 그림을 그릴까요? 지금 찾고 네, 계십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매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그런데 이 회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회사 내용만 보게 되면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고스탑 아니죠, 이건요. 그런데 이 회사 실적 나오는 거나 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의 모멘텀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진정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 비해서 약간 시장이 좀 못 알아주는 서운함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학 관련된 모멘텀으로 충분히 그래도 실적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V2X라고 하는 모듈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차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듈과 함께 같이 연결돼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런 권역의 움직임을 생각했을 때 이쪽도 같이 정부 정책적인 과제와 함께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게 되면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오게 돼서 한 번씩 이렇게 번쩍번쩍 주가가 움직였다가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면 벌써 이만큼 밀렸다가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지지하는 능력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시 29,000원대에서 3만원대 근접까지는 또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또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약 한 29,500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눌림목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특히 이 종목은 변동이 좀 나옵니다. 장중이나 일종이나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 트레이딩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5만 원 근처로 반등 나오면 한 4만 원 후반대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캠트로닉스는 목표가 29,500원 달성하면 좀 수익을 실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B세미콘입니다. 16,000원에 10%고요. SH에너지화학 1,220원에 10%입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 최근에 비메모리 영역 쪽에 기대감이 높은데도 주가가 좀 제대로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고.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주가도 일단 많이 밀렸기 때문에 변화는 나오겠지만은 원래 LB세미콘 자체가 좀 탄력이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좀 묵직한 종목이다 보니까 또 거래도 매매하기 이렇게 뭐 아주 크게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메모리 영역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이 정도쯤을 뭐 그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12,000원대 근접까지는 일단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가가 얼마시죠?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또 전에 네, 뒤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정도보다는 일단은 이번 실적 나오는 부분과 혹시 실적 나오면서 IR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 목표를 이 정도까지 잡으시고요. 12,000원대 부근에서 강한 반발배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아직 주가에 대한 회복력이 강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무슨 종목이죠? SH 에너지입니다. 네, 까먹었습니다. 그새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N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관련된 동향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화학업체들에 대한 시각들과 함께 오늘 그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 나왔죠.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이분은? 1,220원이에요. 1,220원이면 혹시 오늘 사셨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추격 매수 하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보통 주가가 급등해서 혹시 상한가 들어가서 내일 또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으로 보기는 만약에 오늘 사셨게 되면은 뭐 타이밍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내일은 매물 나오겠죠. 근데 매물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고점과 또 나오는 지금까지 고점 생각하게 되면은 약 한 1,100, 한 1,090원 정도 강하게 지지하는지가 일단 관건이고요. 밀려도 그 정도가 지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탄력을 한 번 더 받아갈 텐데 하지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한 가격대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래서 좀 타이밍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고 할 때 폭을 줄여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제 타이밍을 노리든가 아니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분봉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분봉도요? 네,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이구 분봉이 뭐 예쁘게 수가 났네요. 네, 그래서 급등했을 때 이런 때 따라가게 되면 솔직히 진짜 대응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매매를 하겠다고 되면 내려왔다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지지력이 확인되죠.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서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고 보는데 항상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겠다는 입장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한풀 약간 기다리게 되면 또 매매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B세미코는 12,000원대에서 반발 매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SH 에너지화학은 1,090원 지지를 확인하고 또 매수가가 오면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성정보 들어왔고요. 네. 네, 그러네요. 인성정보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다 네. 제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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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성정보를 봤을 때 요즘 보면은 이쪽 핫하죠. 네. 지금 원격 의료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 움직임 나고 오늘도 움직임이 좀 보였었는데 매수가가 3,000원대다 보니까 조금 오늘 힘을 많이 냈지만 그 정도까지 못 가네요. 그래서 3,000원대 근처까지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또 오늘 나왔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감은 높은 섹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원격 의료가 중요하게 또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 시에는 일단 나오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내일도 확진자 수가 이 정도 규모로 또 강하게 나오게 되면 또 주가도 영향을 받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잘못하게 되면 고점 시도했다가 다시 꺾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리오프닝에 더 관심이 많지 그쵸. 코로나19 관련된 수혜 쪽으로는 관심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잘못 좀 잡았다고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2,700원대 근처 오늘 나왔던 고가 가격대 부분까지 빠르게 안착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도할 때는 한번 그래도 좀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폭을 줄여서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관심이 좀 리오프닝 수혜주로 쏠리다 보니까 인성정보는 매수가까지 오면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 그냥 한 시간 계속 풀로 가나요? 네. 그래서 먼저 한국가스공사 얘기 나왔고 두산 네, 바퀴까지 두산 일단 바퀴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가스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크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겠죠. 근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주가는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천연가스 가격과 또 정부가 이를 가격을 올려서 고지를 할지 이거는 아직 모르는 일일 같고요. 물가 압력을 봤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회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 배당과 같이 노리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비수기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또 성수기 때가 이제 겨울 때가 남방 쪽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이다 보니까 비수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박스권 상단부 쪽 정도 좀 나와서 한 36,000원대, 36,500원대쯤 정리를 하셨다가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오히려 여름 때쯤 다시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지금은 아쉽지만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이 뭐였죠? 두산 네. 밥켓이요. 두산 밥켓이요. 네. 제가 보기엔 두산 밥켓 최근 들어서 한번 기대감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앞으로의 변화를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매수가가 혹시 38,000 종가 베팅 하셨죠? 종가 베팅이요? 네. 종가 베팅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금 전 저점대 부근들 지키면서 움직이는데 하지만 아주 짧게 보게 되면 이날 저가를 깬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 지키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한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1,000원대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으시면서 일단은 트레이딩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밥켓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